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OES라는 곳의 11주년 기념 발표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10년 전 당신의 선택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이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그냥 마케팅 구호일지 아니면 뭐랄까 지난 10년간의 결과와 현재 전략을 정말로 반영하는 건지 오늘 한번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요. 이 OES의 최근 주요 성과 발표문하고 관련 영상 구성한 요약본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세계적인 거래소나 결제 플랫폼 연동부터 시작해서 웹3 기술 채택까지 꽤 야심찬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발표들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OES가 그리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대형 플랫폼들하고 연동 소식이에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 OES 지갑이 연동된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 결제 플랫폼이죠. 알리페이. 이걸 통해서는 현금 인출까지 가능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동시에 웹3 원래 채널도 열었다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이게 상당한 규모의 확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바이낸스랑 알리페이였을까요? 이 선택이 OES 전략에 대해서 좀 뭔가 말해주는 게 있을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큰 회사들이랑 손잡았다 이걸 넘어서 그 전략적인 의도를 좀 읽어야 하는데요. 바이낸스 연동은 이건 명백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유동성 그리고 인지도 확보 이걸 노린 움직임이죠.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나 사용자들한테 OES를 노출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거고요. 반면에 알리페이 연동은 이거는 좀 매우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이건 특정 지역,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실사용성, 이걸 극대화하려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보여주는 거죠. 알리페이를 통한 현금 인출 기능이 OES를 단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물 경제랑 직접 연결되는 가치 저장, 또 교환 수단, 이걸로 포지셔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확장, 그러니까 바이낸스, 그리고 특정 지역 집중, 알리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웹3 지갑 채널까지 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웹3 정신하고 알리페이라는 거대 중앙화 플랫폼, 이 둘의 연동은 조금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OES 전략의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쩌면 이게 매우 현실적인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탈중앙화 비전, 그러니까 웹3 지갑 같은 거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 기반이나 편의성, 이건 알리페이 쪽이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바이낸스,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여요. 모든 사용자가 웹3 환경에 익숙한 건 아니니까 알리페이 같은 익숙한 채널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기술 트렌드에도 발맞추려는 그런 다각적인 전략인 셈이죠. 여기서 아까 그 슬로건 10년 전 선택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선택이라는 게 초기부터 실물 경제 연동을 염두에 둔 비전이었고 이제 바이낸스, 알리페이, 웹3라는 이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그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맞는지는 앞으로 좀 검증해봐야겠죠. 네, 이 전략적인 파트너십 이면에 있는 기술적인 기반도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폴리곤을 채택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나 빗겟 같은 다른 웹3 지갑하고도 연결이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왜 많은 블록체인 중에 하필 폴리곤이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속도나 수수료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폴리곤은 잘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2 솔루션으로 유명하죠. 물론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이거 중요한 장점입니다. 당연히요. 근데 그 외에도 폴리곤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성숙해 있고 다양한 개발 도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측면, 이런 이점들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OS가 웹3 지갑 연동을 강조하는 걸 보면 이미 폴리곤 생태계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좀 끌어들이고 다른 폴리곤 기반 프로젝트하고의 연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자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고요. 기술 이야기 중에 조금 모호한 표현도 좀 등장하는데요. 분산 원장 플러스 미카 PS3 코리더 생태계 구축, 이 부분이요.
분산 원장 기술이야 뭐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미카 PS3 코리더 생태계,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일까요? 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표현이 OES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아키텍처를 구축했는지 명확히 설명을 안 해줘서 해석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MICA, 그러니까 유럽연합 암호자산 규제안이죠. 그리고 PSD3, 개정된 결제 서비스 지침, 이걸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코리도라는 표현이 OES 시스템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 또는 뭐 규제 당국 간의 어떤 특정 데이터 통로 아니면 규정 준수 메커니즘, 이걸 의미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규제 보고를 위한 전용 API 채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퍼블릭 폴리곤 체인과 상호작용하면서도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형 레이어, 뭐 사이드 체인, 이런 구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OES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규제 환경, 특히 유럽 시장을 염두에 두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알리페이 연동과 함께 OES가 혁신과 현실, 규제 사이에서 뭔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기술적인 배경하고 전략을 들어보니까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 따르면 현재 OES 가격이 약 317.92위안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어요. 공식 거래소 상장도 되기 전인데 이렇게 가격을 명시하는 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에 사용되는 계약 주소 883A, 이걸 공개하고 지갑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건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 건가요? 네, 공식 상장 전 가격 제시는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317.92위안이라는 가격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뭐 내부적인 가치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초기 거래 가격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가격 제시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일종의 기준점 또는 뭐 앵커링 효과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기 투자자나 사용자들한테 어떤 기대 심리를 형성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건 전적으로 미지수입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계약 주소를 공개하고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한 것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 뭐 이런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속성을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 없이도 P2P, 개인 간 전송 같은 게 가능하다는 의미죠. 사용자들이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에 이 주소를 추가해서 OES 토큰을 직접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건 기술에 익숙한 사용자들한테는 더 높은 투명성하고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초보 사용자들한테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알리페이를 통해 ECNY, 디지털 위안화죠. 이걸로 교환 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용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뭘까요?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는 걸까요? 네, 특히 중국 시장을 고려했을 때 알리페이라는 아주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인 OES를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ECNY로 교환하고 나아가서 현금화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매우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OES를 단순한 투자 대상이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과 연동돼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코인 아니에요. 당신 알리페이랑 연결돼서 진짜 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특히 규제 당국의 좀 건전한 사용 사례를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전망하고 공식 상장 계획에 대한 언급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OES는 전 세계 웹3 원래 채널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세계 시장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MIC ST3 기반, 이걸 통해 실물 금융 연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비전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공식 거래소 상장 시점은 미정이고 회사 결정, 신청서 및 수수료 제출 후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공적인 입지 구축이라는 표현은 이건 OES의 자체 평가니까요. 실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사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외부의 좀 객관적인 데이터나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표 내용만으로는 그 성공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웹3 지갑 연동을 통한 글로벌 확장 시도, 그리고 MIC APSD3 언급을 통한 규제 준수 및 실물 금융 연계 목표,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반면에 상장 조건에 회사 결정, 그리고 신청서 및 수수료 제출, 이걸 명시한 것은 아직 상장이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 내부적 또 외부적 요인과 절차가 남아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건 OES 프로젝트가 아직은 본격적인 공개 시장 진입 단계라기보다는 생태계 내부를 좀 다지고 기술적 기반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단계,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충분한 사용자 기반 확보라든지 규제 환경 명확화 같은 것들이 충족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투자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현재 위치하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네, 오늘 OES의 11주년 발표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OES는 바이낸스, 알리페이, 그리고 다수의 웹3 지갑과의 연동을 통해서 글로벌 확장과 특정 지역, 아마도 중국이겠죠? 여기서의 실사용성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폴리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MIC APS3 같은 규제 환경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흥미롭게도 공식 상장 전에 구체적인 위안화 가격, 그리고 계약 주소를 공개하면서 사용자들의 직접 참여와 실사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공식 상장은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OES는 지난 11년간의 기반 위에 기존 금융 인프라, 즉 알리페이 같은 것과 차세대 웹 기술, 폴리곤이나 웹3 지갑 같은 거죠. 이걸 연결하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넘어서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잇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웹3의 탈중앙화 이상과 현실적인 중앙화 시스템, 알리페이나 규제 같은 것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이게 앞으로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OES는 글로벌을 외치고는 있지만 상장 전에 위안화 가격을 제시한다거나 알리페이나 ECN와의 연동을 강조하는 걸 보면요. 혹시 이들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게 처음부터 전 세계 동시 공략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지역적 거점, 아마도 중국이겠죠? 여기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걸 발판 삼아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아닐까요? 마치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성공한 플랫폼이 점차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OES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들의 다음 움직임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의 실마리를 좀 풀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서 더 깊이 탐구해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